그 예결위 활동하시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직무 관련성 주식을 보유하신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아직도 인정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심사를 지연한 것을 인정합니다. 심사를 지연한 기간 동안에 직무 관련 보유를 하신 거죠, 주식 보유를. 그렇죠? 네, 주식 보유는 자, 그대로 유지되고 그리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를 누락하고 신청하신 거, 본인은 고의가 아니다라고 항변하시지만 네. 예결위를 빼놓고 심사 신청을 하신 것도 맞죠? 예결위의 모든 좀 활동 길게 하지 마시고요. 열 마디로 사실상 하겠습니다. 종료 이런 거 말고 예. 지금 국회 경력 기간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에 예결위원을 해서 네, 그 기간 맞습니다. 동안에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빨리빨리 인정해 네, 다만 주셔야 고의는 아닙니다. 좋습니다. 네. 자, 고의인지 아닌지는 좀 더 따져보도록 하죠. 네. 자, 예결위는 국회의원들이 참 다 하고 싶어하는, 특히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하고 싶어하죠. 그래서 예결위원이 됐다 그러면 지역구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모든 이력에 사실 앞장 세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게 뭐냐면 청와대의 국무위원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인데요. 여기 경력에 보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후보자님. 진선미 후보자가 예결위를 했다는 경력은 쏙 빠져 있네요. 마치 후보자의 신청서에 예결위가 빠져 있듯이 청와대에서 보내온 여기에도 예결위가 빠져 있어요. 이 사실을 모르셨나요? 네,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청와대에서 본인이 자가 검증, 자기 검증을 할 때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답변을 하셨나요? 그때도 예결위 관련 사항에 대한 질문이 없었나요? 네, 질문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우연인가요? 청와대에서 다른 특위까지 꼼꼼하게 적은 이 경력상 국회에 보낸 이 자료에 예결위만 쏙 빼놓은 거 이것도 우연이다? 네, 자, 우연이다. 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진선미 후보자가 부채가 16억이신데 네. 주식 보유를 하고 계셔요. 네. 그런데 아까 오전 질의에서 예결이냐 주식이냐를 택한다면 하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죠? 주식을 주식을 택한다 사보임하고, 그러셨죠? 예. 자, 주식을 택한다고 하셨죠? 네. 자, 주식을 택한다고 하신 우리 진선미 후보자님 앞서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본인이 원내 수석하시면서도 과방위를 가셨어요. 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명확히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과방위로 가셨다. 그것도 본인은 갈 데가 없어서 갔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죠? 네. 네. 자, 주식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 심사 관련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거는 네. 아마 시기상으로 봤을 때 한 달 반 만에 사보임 신청을 해서 지금 그 문체로 가셨는데 네. 그거는 본인이 8월 중순에 인사검증 대상자인 걸 알았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옮기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되시는 것을 알고.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그것도 역시 우연의 일치로 맞아 떨어진가요? 우연이 아니고 제 업무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석으로서 위원회 배정에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그러니까 어려움이 그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참 이상해요. 네. 뭔가 청와대에서도 예결위는 빠져 있고 예결위를 누락한 신청서를 내서 직무 관련성 있음으로 온 거를 다시 또 해서 없음으로 재신청이라고 하지만 새로운 신청을 해서 안행위만 해당될 때 또 그걸 받았고 그런데요. 자, PPT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국방정책 자문위원회 하신 적 있죠? 네.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하셨어요. 네. 국방정책 자문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후보자가 보유하고 계신 주식 네코어스, 한양레비콤 여기가 전부 방산 관련 피두스젠까지 방산 관련 주식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렇지만요. 그 당시는 네피콤이었고요. 자, 예. 아니 넵코어스하고 한양레비콤을 2016년도에 이제 보유를 하셨고 그렇죠. 저 때는 네비콤. 네. 네비콤. 그렇죠. 네. 네비콤도 항공기 우주비행 체제 관련 전기전자 통신기계 제조를 사업으로 하고 있죠. 민간 영역이 대부분이었고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국방정책 자문위원회를 하셨는데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면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획득분과의 노호연 씨 보이시죠? 저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모르세요? 예. 자,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상정 씨는 아세요? 네, 압니다. 자, 배우자의 예, 형님 형님이죠. 되시죠? 네. 자, 이상정 씨와 노호연 씨가 저 방산 관련
합법 시스템학회 같이 하는 거 아셨어요? 모릅니다. 모르세요? 네. 자, 그러면 한양내비콤 주식을 형 이상 근데 이걸 정 씨가 여쭤보시는 이유를 좀 저는 물어봐도 네. 될까요? 왜냐면 네. 채무가 16억이나 있으신데 예결위를 포기하고 주식을 보유할 만큼 주식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후보자께서. 그런데 이 주식들이 방산 관련 주식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다리를 건너면 저렇게 배우자의 형님, 저 이상정 교수와 저 획득분과위원회, 획득분과위원회는 이 자리에 군 출신 의원님들 다 계시니까 알 거예요. 방위산업, 군비 증강, 방위산업의 체계 이런 것들을 전부 결정하고, 그러니까 자문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가 지득할 수 있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한 다리만 건너면 후보자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왜 이토록 주식을 도대체 매각도 안 하고 공직자윤리법 위반하면서까지 신탁도 안 하고 또 당당하게 예결이냐 주식이냐 했을 때는 주식을 택하겠다. 그리고 16억이나 되는 채무에도 불구하고 주식 보유는 하고 왜 채권자는 이 주식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을까 하는 하나의 조각들을 맞춰가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길기 때문에 네.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요 내용까지, 그러니까 방위산업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결위원회 때 관련 주식 매각 안 하시고 과방위로 가셨을 때도 관련이 있는 상임이었고 청와대 인사 요청서에도 예결위만 쏙 해놓고 국회에다가 이런 거 보냈고 이런 것에 대해서만 그래도 납득은 안 가겠지만 최대한 납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회 주셔서 제가 국방부 자문위원을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민주정부에서 여성 할당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지만 변호사라는 이유로 국방자문위원회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당시 앞에서도 보셨지만 법무분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양심적 병역 거부나 또 군사법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군대 내의 인권 문제에 관한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16억에 대한 채무. 사실은 너무나 사적인 것이라서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았었습니다만 말씀하시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8살에 만난 남자와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1999년에 그 친구는 말씀하신 방금 형님과 이미 미국 MIT 공대에서 공부를 하고 기술을 취득한 교수님이신데요. 그분들과 의기투합해서 너무나 중요한 기술이라고 봐서 GPS 위치 추정 등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벤처가 굉장히 붐이었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회사로 바뀌었지만 네이버와 다음에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기록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IMF를 겪게 되고 또 해외 사업 부분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2003년에 결국은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가 그 유일무이한 채무입니다. 그 당시 이 채무는 사실 이상문 씨 개인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 회사의 별도의 공동대표의 채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리고 회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본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도 다 포기하고 그 채무도 본인 대표이사의 채무로 회사와 연대하여 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송희경 간사님께서 판결문을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변호사로. 1심까지 저희는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그것이 회사 채권으로 되면 화의 절차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개인 채무로 유지시키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아마 그 판결문을 예의주시하셨으면 금액이 거의 16억, 9억에서 거의 4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뭐 법정 이자로 치면 매번 뭐 23%의 엄청난 고리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채권자 집회를 통해서 화의 절차도 제가 직접 배워가며 했습니다. 그 당시 채권자 집회에 매우 이례적으로 100%의 채권자들의 찬성으로 화의 절차가 개시됐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그런 일로 함께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만, 그 이후로 한양 내비콤이 10년 동안 그 화의 계약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빚을 갚아왔고 2013년 10년 동안의 화의 절차가 종결을 눈앞에 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에 대해서 지금 판결문엔 세 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세 분들에 대해서 사실상의 원금은 각각 5억 원, 7억 원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화의 절차를 거쳐서 모든 화의 채권자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변제를 해왔기 때문에 두 분은 그것에 대해서 별 이유가 없으시고 한 분만 지금 남아 계신 거죠. 그런데 참으로 우연입니다. 2012년 7월 12일에 불이 났습니다. 아마 필요하시면 제가 그 증명원을 가져다 드릴 텐데 그 당시 제가 대선에 수행 대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YTN의 방송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손해는 거의 100억 원에 육박했고 결국은 한양 내비콤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넵코스라는 곳 잘 모릅니다만 저는 그쪽으로 영업 양도를 해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형님과 함께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개발자들과 함께 만들어낸 원천 기술은 세계에서 탐을 낼 만한 정도의 놀라운 기술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 기술이 있으면 국방 사업의 국산화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외국에서 사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군수 산업을 하시는 분들과 콜라보를 해서 국방 사업들을 많이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2013년에 그렇게 불이 나고 그 화의는 종결했지만 그리고 국방 사업이나 너무나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에는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저랑 같이 사는 남자는 본인의 지분을 포기하고 영업 양도를 통해서 그 사업의 지속을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16억이라는 것이 유지되는 이유는 그때부터 화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그 회사에서 대표이사나 그 어느 직함도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채권자에게 다른 언론이나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고요. 그분 스스로도 어쨌든 본인은 여러 가지 손해를 봤으니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조금 더 회사 사업이 재개가 돼서 본인의 채무를 변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제공하고 싶었으나 지금 이 상황 때문에 화의 절차는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파산 절차가 바뀌어가지고요. 그래서 화의 법원에 자료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폐업을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통장들은 계좌는 해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져올 수 없고요. 이미 채권자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상환에 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피드 수젠도 제가 그 일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다만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그 노력에 힘을 보태주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한 건데요. 지금은
2월 달에 수술을 하고 아무런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회사가 그냥 공전되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 주식이 저의 공적인 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심스러우시다면 정리하겠습니다.